미륵보살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저렇게 헌명보살이었고,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은 이제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많은 세계, 여러 세계 중에 어디를 태어날까 해서 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천상 중에 수많은 천상이 있어요. 그 중에 요쯤이 이제 요쯤이 도솔촌 내원궁에 있으면서 여기에 수명이 4000년이라고 했어요. 40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수명이 다 한 거예요. 이 천상의 존재가 아래 천상부터 위에 천상까지 수명이 더 막 점점 늘어나죠. 여기는 타화자재천인데 타화자재천은 수명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훨씬 더 커요. 타화자재천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타라는 것이 타인이고 타인의 재물을 내 것으로 자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행성까지도 행성과 행성, 은하계 이런 것들도 천상의 천인들 중에서는 경지가 높으면 그런 행성과 행성을 가지고 장난할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건물을 짓고 뭘 하듯이 저 위에 높은 존재들은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리상 이론상 그 가능하죠. 사람도 이렇게 뭐 개미보다 훨씬 더 건물 크게 짓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이런 존재도 수명이 다하면 그러면 어디론가 떨어지게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돼요. 수명이 다하면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하느님 옥황상제는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요쯤 돼요. 옥황상제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우리 지구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를 지켜볼 수 있고 지구에 관심이 특히 많다. 인연이 많다. 그래서 옥황상제께 비옵니다. 칠성님께 비옵니다. 여기 좀 대준 거죠. 요 위로는 지구 정도는 별 관심이 없다. 이제 지구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이거 별 관심 없어. 나는 다른 세계 더 많은 멀리에 더 관심이 많아.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옥황상제에서 늘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옥황상제도 몇 년이 지나면 떨어진다. 어디로 이동한다. 이사를 간다.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데 이제 이렇게 복이 다해서 요 세계에 있을 때 복을 지으면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위로 성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복이 다해서 복진 타락. 그래서 복이 다해서 타락하면 인간 세계로 아수라 세계로 뭐 금방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복이 다해서 떨어지는 세계가 사대주. 속리산의 사대주, 지구 같은데 우하주, 서쪽에 우하주, 동쪽에 승신주, 북쪽에 구로주, 남쪽에 선부주, 이런 곳 등으로 천상에 있다가 떨어진다. 자, 우리는 이런 천상들을 천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외계라고 여길 수도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외계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저 천상인데 어쨌든 외계잖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른 안드로메다 같은 우주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거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외계지. 외계, 밖의 세계, 다른 세계. 외자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밖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르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 더 높은 세계.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도솔촌에 호명 보살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지구 중에 당시 카필라 왕국에 태어난 거고요. 여기에서 수명이 다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어디로 태어날 거야. 이것은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 돼요. 지금부터 기도를 저 부처님
저 다음에 울산 여기 황룡사로 다시 태어날래요, 부처님. 나라이로 여기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가까이 태어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염력이라는 것은 씨앗을 심기 때문에 그 염력이 이루어지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내가 씨앗을 심어서 그 에너지가 저기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내가 그런 계획이 없을 때 여기서 내가 딱 죽으면 어디로 갈지는 인연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다 해서 복을 다 누렸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쪽으로. 여기 혼명보살은 여기서도 공덕을 지었고 내원궁에 계시면서 특별한 원력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서도 중생 제도를 했어요. 늘 설법을 하고 수행을 시키고 막 이렇게 지도자를, 마스터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서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음 생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인간 세상에 인도에 가야겠다. 인도 카필라로 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했죠. 그 당시에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은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내 뇌피셜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이제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 BC 6세기, 7세기, BC 5세기에서 BC 8세기 사이에는 진짜 많은 그 지식인들이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도 이때 태어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 대철학자들, 또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소크라테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디오니게스 이런 많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 노자, 장자, 공자, 자자 돌림들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지, 이 시대. 그리고 인도에도 역시 부처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종교인들도 62종의 외도라고 해. 우리는 외도라고 하지만 거기에 육사에도 6명의 큰 스승들이 한 종파를 만들어내는 종교 스승들이 그때 태어났어요. 지금도 자이나교의 이제 마하비라 자이나교의 교주는 부처님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아직도 인도에서는 그 자이나교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이나교 교도들은 나체도라고 그래요. 나체도.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요즘은 SNS가 아주 많이 발달돼서 한 번씩 SNS에 올라와. 인도 자들이 옷을 다 벗더라. 그것도 떼지우다. 아니, 옷을 다 벗은 거행자들이 흉측하게 좀, 이게 이제 20대 젊은 남자도 아니고 이제 좀 빼빼 마르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한 100명씩 몰려 다녀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상상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싫어. 약간 징그럽지. 그런 이제 인도 불교는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그 자이나 교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인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어요. 왜 금융을 장악하냐면 자이나 교도들은 계율이 되게 세요. 불교도 계율이 중요하고 불살생이 중요하잖아요. 자이나 교도도 불살생이 중요한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해서 농사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농민들이 농사 짓는 거는 그냥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농사 지을 때 많은 생명을 죽이는지 여러분들 알죠? 밭을 갈아봐요. 그 지렁이. 정말 옛날에 공기로 밭을 갈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레들이 먹으려면 벌레들 다 따잖아. 그때는 손으로 다 이제 없애고 그랬다고. 지금이야 농약 휙 하겠다. 그럼 옛날에도 농사를 지으려면 생명들을, 곤충들을 많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농부하고 곤충하고는 상극이야. 이제 그래서 곤충의 천적 메뚜기가 아니라 곤충의 천적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하는데 자이나 교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자이나 교도들은 아예 입가 아니고 할 정도로 입에 뭐 들어간다고. 입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거기에 종교인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농사만 못 짓나? 수산업도 못하지? 배도 못하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상업밖에 없어요. 은행업하고 장사도 고기 장사는 또 못하잖아. 이제 옷 장사 겨우 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하기가 이제 이렇게 아무도 하는 게 이제 그 은행이죠.
돈 주고받고 하는. 그래서 인도의 금융들은 자이나 교도들이 옛날부터 고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때 이 시대 축의 시대, 축의 시대. 축이라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그 축이 아직 안 변했어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축이 아직도 부처님을 성자로 여기고, 아직도 공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이러면서 그때의 사상과 철학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왔나? 여기 어디선가 수명이 다하고 이쪽으로 이주해 온 외계인이다. 이제 외계인이다. 이주해 온 천인들이 예주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펼쳤고, 우리 인간은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루죠. 이 문명은 그냥 수학 과학만 발달해서 이 문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고대 이런 철학자들이 수구이 시대에 만들어놨던 이런 사상과 철학이 바탕이 돼야지 지금과 같은 문명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 문명이 더 위험해지지 않으려면,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북한 핵실험 한다고 자꾸 저래. 나 불안해 죽겠어. 그래도 핵실험 좀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요즘에는 다시 핵실험 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자꾸 핵실험 한다고 자꾸 발표하고 있고, 이렇게 핵실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들을 하고 준비가 완료됐다잖아. 이러길 참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사람들이 사고가 조금만, 미국에는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8천만 명이래요. 총기 소지하는 사람이 3억 3천만 명 중에 4분의 1이 소지하고 있대. 그냥 권총만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기관총도 소지할 수 있대요. 한 번 쏘면 100발이 쭉 나가는 이것도 가질 수 있대. 누구나. 시험 보거나 무슨 면허가 필요한 게 아니래. 그냥 18세 이상이면 가가지고 소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총기 난사 딱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총기 난사 많이, 하루 건너 하루 걸로 매일같이 총기 난사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총 때문에 자꾸 총기 난사 생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게 총을 갖고 있으면 총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사람의 사고인데, 미국 사람들의 다수는 그게 아니라 볼링하다가 이렇게 서로 기분 나쁘면 총질할 수도 있잖아. 기분 나쁘다고. 그건 볼링이 문제다. 볼링이 문제다. 바둑하다가 바둑이 문제다.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 스트레스 해가지고 완전 공부가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총에서 찾지 않고 어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총기 난사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인 진단을 엉뚱한 곳에서 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총을 소지하면 총을 쏘는 거지. 옛날부터 사람이 칼을 갖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설악산 사건 이런 거 옛날 유명했었잖아요. 그 스님 평상시에 칼을 갖고 다녔대. 평상시에 칼을 갖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대요. 나를 건드는 사람 가만 안 둔다고. 평상시에 이렇게 칼을 품고 있으면 살심이 돋아서 조금만 일이 생겨도 폭발되면 그걸 쓰게 마련인데, 그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고 그게 원리잖아요. 근데 총을 소지하는 것은 정당 방위래, 심지어 총기 난사 이렇게 쭉 돼 있었는데, 그 총기 난사 하고 나서 한 30분인가 1시간 있다가 경찰이 왔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 총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총기 난사할 때 바로 대응 사격 할 수 있었다고. 말이 돼요? 아니, 여기 갖고 다니면 대응 사격 할 수 있다고. 총기 난사 안 벌어진다고.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51개 주인가요?
그 중에 22개 주는 그냥 평상시에 총기를 들고 다녀도, 안 보이게 들고 다녀도 합법이래요. 안 보이게 들고 다녀도, 그 말은 여보세요 비키세요 이런 말을 못해. 여보세요 비키세요 했다가 바로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그런데도 총기를 소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이 많은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나는 그런 비슷한 언론이나 어떤 사회 통념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몰고 간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특히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는 형제, 아니 한민족이지, 북한이나 남한이나 한민족이라고, 본래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럼 서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서로 분단이 됐으면 형제잖아요. 형제면 형제, 우리 여러분들 형제처럼 그렇게 똑같아요. 나라들마다도. 그럼 북한이 어렵고 힘들면 도와줘야지. 후원해주면 돈 준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사고도 제3자가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사람 정말 많다. 왜 북한은 한 민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대응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 생각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걸 잘한다라고 그러는 거지? 서로 싸우고 막 총구를 거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북한에서 아무리 본래 동생이 아니면 형이 망난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형제 중에 한 명이 망난이 형이라도 우리가 받아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망난이 형이 있는데 같이 가서 싸우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동생이 있고 걔가 망난이야, 무능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또 돈 주고 또 돈 주고, 그래도 먹고는 살으라고 또 뒤에서 돈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절교할 때다가 다시 또 절교하면 좀 그러니까 다시 또 가가지고 얘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잖아 원래.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언론이나 정치 뭐 이런들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스님 간첩이죠. 이러면서. 근데 또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윤 대통령님께서 검찰들을 막 이제 등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더니 예전에 정부에는 민변들을 많이 등용했다. 민변들로 도배를 했는데 뭐 그거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문에 막 다 도배가 됐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민변이라는 건 민주사회의 변호인들, 민주 시민을 위한 변호인들이거든. 대체로 인권 변호사가 많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정부 각계각층에서 등용이 돼서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검찰은 국가 권력이고 공작 활동도 많이 하고 이 중앙에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던 단체였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민변 빨갱이들. 나는 민변을 잘 몰라요. 민변이 빨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레임을 사람들이 그렇게 쓰여서 민변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정말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제3자로 볼 때는 총을 만드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사고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을 많이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총기 난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들이 1년에 죽는 이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죽는 이유는 자살로 죽는 애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은 죽는 이유 1위가 이제 청소년들은 자살이에요. 물론 이제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더 성인은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죽는 이유 1위가 거기는 총기 난사야. 총으로 죽는 일이야 제일 많아요. 보면 한 1년에 수천 명씩 총으로 죽어 아이들이 보면. 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지성, 이성을 어떻게 믿겠어? 한 번씩 미치는데. 이제 제어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1%든 5%든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치는 거죠. 그럼 화가 나면 미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총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의대죠. 우리가 핵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군사 무기들이 더 발전되고 있는데 더 위험한 상태로 또 AI 또 이렇게 해서 로봇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앞으로 정말 터미네이터가 일어날 수 있다. 예견된 일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걱정할 거예요. 정말 아놀드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아놀드 그 터미네이터처럼 그런 일이 미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미 우리가 기계에 정복당한 기계랑 서로 싸우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능력이 더 커지면 위험하다. 그럴 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난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불교 같은 또 그럴 때 기도 같은 그럴 때 이슬람교 같은 근데 그런 종교의 순수 기능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 평화롭고 더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잡아줄 수 있지 않나.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기계들이 더 발달할 때, 과학 문명이 발달할 때 더 종교가 더 필요하다. 처음에 과학 문명의 발달은 종교를 부정하게 됐어요. 우리가 전체 우주를 관찰하니 하느님이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하느님이 없었어.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또 평행우주론이 나오면서 또 다중우주론, 평행우주론이 지구와 또 다른 지구가 똑같은 이것이 다중우주로 되면 멀티로 또 이렇게 수백만 개의 다른 지구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천체 물리학이 더 확장이 되면서 야, 이게 다른 천상에 있는 거 아니야? 도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화락천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 되면. 정말 이제 뭐 마블에서 나오는 타노스도 있을 수 있네? 마블에서 나온 아이언맨도 정말 어딘가에 정말 있을 수 있고, 마블에서 스파이더맨, 야, 이런 거 그냥 지금까지는 만화 속의 캐릭터였잖아. 그런데 다중우주론이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도 있다. 지옥, 무시무시한 지옥이 정말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과학이 발달이 처음엔 종교를 부정하지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상하네?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영역도 이제 과학들이 터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일반적인 것은 아직 아니죠. 빅뱅이라는 그런 사고, 그런 우주 팽창한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긴 하지만 받아들여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행우주론 이런 것이 다중우주론이 아직 그 많은 사람에게 피부로 와닿게 그 정도로 이렇게 확산된 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랍게 그런 것들은 이제 SF 영화에서 특히 마블에서 더욱 이렇게 그건 완전히 천만 관객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는 이제 그런 확장을 오히려 마블에서 확장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그냥 만화적 세계관, 영화적, SF적 세계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터미네이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현실로 될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터 나올 때만 해도 80년대에 나왔잖아. 그런 일이 뭐 100년, 200년 뒤에 나온다면 몰라도 나올까? 했는데 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가 될 수도 이제 지금으로 가면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기계 때문에 우리가 일자를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기계 때문에 일자를 잃는 걸까? 아니면 지금은 기계가 필요한 걸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저도 이렇게 빨리 음식 만드는 기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공약간에 고용을 좀 하고 싶어요. 심지어 1,000,000원짜리라도 괜찮아. 억대가 되면 뭐다고요. 1,000,000원짜리가 있어서 김치찌개를 할 수 있다. 야, 그럼 나 사야겠다. 사야겠다. 왜냐면 우리는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급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떡만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급식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하려고 보니까 다 병자예요, 세상에. 보살님들 같이 좀 하십시다. 보살님들 하기에는 양이 많고 손질하려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 다들 몸이 아파. 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계가 해주면 그래도 그래 그걸 하면 좋잖아. 그런데 요즘에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한다고, 돈을 더 줘도 안 한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그래서 예전에는 기계가 우리 일자를 뺏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신기하게 기계가 더 빨리 이제 이렇게 더 확산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기계, 지금 벌써 이제 알파고가 그 이세돌을 이긴 지 벌써 5년, 7년 지났어요. 2016년에 이겼거든요. 2016년에 이겼으니 7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그 비교도 안 되죠. 머신러닝 뭐 이런 AI 기능들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했고 곧 있으면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컴퓨터는 단순한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뭣도 만들어서 컴퓨터 성능을 AI 성능을 높이긴 했어도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랑 구별하려면 공부를 엄청 똑같은 사진을 수십만 장, 수억 장을 줘서 한 달, 석 달 동안 교육을 시켜야지 AI가 개, 고양이 이거 겨우 구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컴퓨터는 0하고 1로 이진법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계속 넣어서 정말 착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되면 수십만 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느리지만 더 빨리, 이렇게 굉장히 빨리 머신 러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진 AI는 사람을 능가하죠. 지금의 AI도 사람을 능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양자 컴퓨터들이 한 2025년 정도면 컴퓨터로 된 것들이 나오고 제품 상용화 될 거고, 30년이 되면 전 세계 어느 정도 대기업들에서 상용화 될 거고, 그런 2035년, 40년쯤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 우리 노트북 이거 하듯이 우리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뭐 하고, 그러려면 저런 컴퓨터의 수준이 아니겠죠. 몸에 부착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화면이 딱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제 영역이 굉장히 커져요. 그럴 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참 난감해져. 미국의 총기 난사 사태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넓고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외계의 생명체들이, 천상의 생명체들이 와서 인간계에 태어나서 이런 철학과 사상들을, 혁신적인 철학과 사상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 중에 우리 부처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